오늘부터 이제 기본서 과정을 들어가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입문 과정을 배우셨고요.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16쪽이 되겠죠. 16쪽. 자, 16쪽 보면은 2절. 16쪽이 아닌가요? 그래요. 14쪽부터 보도록 하죠. 14쪽. 자, 14쪽 보면은 제1장 총설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배워야 될 세금에 대한 이론, 총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어떤 과목이냐 그러면 부동산 세법이죠. 항상 세법에는 힌트가 다 노골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해석만 잘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과목도 뭐냐? 세법이다. 세법이다 그러면 뭐예요? 세금과 관련된 법규를 얘기하죠. 그럼 세금과 관련된 법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럼 이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이죠. 그러니까 많은 세법 중에서 일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관한 법규가 되겠죠. 그럼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몇 개를 배우느냐? 이걸 오늘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요겁니다. 용어 자체, 과세냐 비과세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과세다 비과세다 이거는 시험 볼 때까지 배우게 됩니다. 또 시험에 나오는 거고. 그럼 과세가 뭐냐?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매긴다. 그럼 비과세는 뭘까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비과세가 되죠. 그럼 세금은 딱 두 가지예요.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되겠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비과세를 배우는 거죠.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는 매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용어부터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과세가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매긴다. 그 다음에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안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비과세 용어를 먼저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사회에서는 이름을 세금이란 말을 쓰고 그 다음 시험 볼 때까지는 공부할 때는 조세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세금이란 말을 쓰고 시험 볼 때는 뭘로 공부한다? 조세라고 공부합니다. 조세. 요 용어를 아셔야죠. 그러니까 조세가 뭐예요? 세금이다. 그럼 왜 세금을 갖다가 조세라 하느냐? 조세금 줄여서 조세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유머했는데 이걸 갖고도 정색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단 얘기죠. 자, 그래서 먼저 조세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죠. 먼저 이걸로 또 설명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재 밑줄 치면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 조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것만 갖고도 50분 설명 들어갑니다. 첫째, 조세라는 건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과세 주체를 얘기합니다. 과세 주체가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이건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세금을 누가 매기냐? 세금을 누가 매기느냐에 따라서 둘로 나누죠. 국가가 매긴다. 그럼 뭐라고 그러죠? 국세라고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그러면 지방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맨 먼저 또 하셔야 될 것은 이게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는 뭐 시험 볼 때까지 꼭 알아둬야 될 거죠. 그러면 국가는 뭐고 지방자치단체는 뭐냐?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우리가 세법에서 말하는 국가는 국세청, 세무서를 얘기한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뭐냐? 글자 그대로 도청, 그 다음 특별시청, 그 다음에 광역시청,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남양주시청, 구청, 군청 이런 데들을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러죠.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세무서, 국세청을 뺀 나머지는 다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보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 받았을 때 보낸 곳이 누구냐? 보낸 사람이 세무서다. 그럼 국세가 되는 거고, 구청에서 날라왔다, 시청에서 날라왔다, 그럼 뭐가 되죠? 지방세다.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시험 때까지 5가지의 조세를 위주로 배우는데, 5가지를 배우는데 오늘은 그 5가지가 어디에 속하나 보는 거예요. 자, 보죠.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어떤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 따라서 취득세는 지방세가 된다는 것. 그 다음 여러분이 아파트에 전세 들어가 산다. 전세 들어가 살면 전세 보증금 내야죠. 1억에 전세 들었다. 그럼 1억을 보호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해야 될 절차가 뭐가 있죠? 여러분이 1억에 아파트 전세 들어갔다. 그럼 1억은 내 돈, 이거 떼어먹히면 안 돼. 보호받아야 돼. 그래서 하는 절차가 뭐가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든가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전세권 설정 등기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등록면허세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세금 내야 되죠? 그렇죠. 재산세까지가 지방세가 됩니다. 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더라. 끝. 꼭 알아두셔야 돼요. 10달 내내 배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와서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부동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또 있죠. 요즘 뭐 말썽 많습니다. 뭐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요거는 국세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 와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면 어떤 세금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 요것도 국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조세를 위주로 배우는데 이 중에 지방세는 몇 개가 있다? 3개. 그 다음 국세는 몇 개 있다? 2개. 이것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에 국세냐 지방세냐. 자, 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건 과세주체를 얘기한다. 그 다음 2번째,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 요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과세요건은요, 매년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4문제 이상 나오니까 이 용어 자체를 꼭 알아둬야 돼요. 과세요건. 그러면 과세요건이 뭐냐?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는 조건이 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세금을 매기는 요건은 항상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세금을 부과한다.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란 얘기죠. 그러면 과세요건은 4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과세요건은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취득세를 예를 들어보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데 취득세는 어떤 것들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을 사면은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칠판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런데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내요 안 내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야지 취득세가 부과가 되느냐, 그 물건을 뭐라고 그런다? 과세 대상이라 얘기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야 취득세 내냐 이거야. 바로 시험엔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박스 나와가지고 쭉 물건을 나열을 해. 그리고 다음 중 취득세 과세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냐 과세 대상.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 의무자라 얘기한다. 즉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취득세 내냐 이거죠. 제가 이거는 막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세법은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취득세 어떤 사람이 내죠? 그렇죠. 취득하는 사람, 점잖은 표현 필요 없어. 취득세 누가 낸다? 사는 놈.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누가 낼까? 등록하는 놈. 재산세는 누가 낸다? 가진 놈. 쉽게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종부세는 누가 내? 더 가진 놈. 많이 가진 놈.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누가 낸다? 파는 놈. 파는 분? 이거 아니에요. 파는 놈. 이게 바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이름 자체의 세법은 항상 힌트가 나온단 말이야. 취득세 누가 내냐? 사는 놈. 등록면허세 누가 내요? 등록하는 놈. 재산세 누가 내? 가진 놈. 종부세 누가 내? 더 가진 놈. 양도소득세 파는 놈. 이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세 요건은 여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요거 또 배우고 여기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모든 조세에는 심장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에선 과세 대상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하 4개 이상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금액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세 표준이라 얘기하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란 얘기예요. 얼마짜리냐? 그럼 또 한번 따져볼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취득가액을 얘기하죠.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가 되죠? 등록가액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조세마다 이것들은 꼬박꼬박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비율, 요걸 뭐라 그런다? 세율이라 얘기하죠. 즉 취득하면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양도하면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이 비율을 뭐라 그런다? 세율이라 얘기하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4가지의 과세 요건입니다. 매년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이번 시험에는 취득세에서 나올 거냐 재산세에서 나올 거냐 요게 달라서 그렇지, 배우는 건 다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4가지가 있다. 물건을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금액을 뭐라 그러죠? 과세 표준. 비율을 뭐라 그런다? 세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반대급부라는 건 뭐야? 야, 너 세금 내, 이거 줄게. 기브앤테이크가 반대급부죠. 근데 세금이라는 건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게 바로 조세가 된다. 그 다음 마지막, 우리가 금전급부다.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란 얘기죠.
그러면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금전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세법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물납이라 얘기하죠. 다른 것들은 금전, 돈으로 내야 되는 게 세금인데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요거는 5개 조세 중에서 하나뿐이 없습니다. 재산세. 그러니까 다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지만 예외로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뭐 뿐이 없습니까? 재산세. 혼자 튀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5가지 조세 중에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건 뭐만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만 있더라. 끝. 이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요. 이상하다. 세금은 다 돈으로 내는 건데 왜 얘만 예외로 물건으로 세금을 받아내느냐? 물건으로 세금 낼 수 있느냐? 여러분이 상식전에서 접근하면 돼요. 왜 다른 건 돈으로만 내는데 왜 재산세만큼은 물건으로도 세금을 받아주냐 이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쉽게 생각하면 세금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면 어떻게 해요? 현금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야, 너 돈 마련하기 힘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내. 이게 물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납이다 그러면 일단 금액이 어떻게 한다? 크단 얘기예요. 그럼 얼마를 크다고 보느냐? 세법에서는 1,000만 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납은 50만 원 물납 안 돼. 100만 원 안 돼.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물건으로 받아준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이런 조건들이 출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물납을 허용하는 조세 뭐 뿐이 없다? 재산세. 그럼 기준이 있더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일 때만 물납이 허용된다? 1,000만 원 초과. 끝. 이러면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세금은 일시납입니다. 한꺼번에 내야 돼. 한꺼번에. 그런데 예외로 분할납부 나눠서 낼 수도 있다. 이걸 줄여서도 분납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일시불로 내야 돼. 한꺼번에 몽땅 내야 돼. 원칙. 근데 얘는 분할납부. 분할납부는 2번에 나눠내는 걸 분납이라고 그래요. 몇 번에 나눠내요? 2번에 나눠내는 것. 3번 no, 4번 no, 딱 2번에 나눠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면 뭐죠? 세금은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왜 얘만 2번에 나눠내도록 허용하냐 이거야. 왜 그럴까요? 딴 사람은 일시불이야. 근데 이럴 경우에는 2번에 나눠내도 돼. 왜 그럴까?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클 때는 부담되니까 2번에 나눠내라 이거지. 그럼 분할납부는 5가지 조세 중에서 3가지만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것들. 어떤 게 있느냐? 재산세. 그 다음에 부자들이 내는 거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 3가지는 금액이 큽니다. 따라서 2번에 나눠내는 제도가 있다. 분할납부는 3개가 있다. 뭐뭐 있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있다. 이 중에서 보면은 물납도 되고 분납도 된다. 이건 뭐뿐이 없다? 재산세뿐이 없죠.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는 물건 납부에 관한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얘는 안 나왔어. 따라서 올해 시험에는 분할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다만 이게 재산세에서 나올 건지 종부세에서 나올 건지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건지, 그러나 어디든 나오면 나올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분할납부는 그럼 도대체 물납은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가능하다. 그럼 두 번에 나눠내는 분할납부도 얼마 초과돼야 되느냐? 기준이 있겠죠. 자,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하면, 재산세가 250만 원 초과한다? 재산이 250만 원이 아니죠. 세금이 250만 원이야. 여러분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는 다 이 정도는 내시나 봐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 이건 개정돼야 된다고 봐요. 종합부동산세도 250만 원 초과하면 분납이 되는데 종부세 200만 원 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공부할 땐 좋아요. 재산세, 종부세 똑같아. 얼마 초과되면 된다? 250만 원 초과.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목돈 생기는 거죠. 부동산 팔면 금액이 크잖아.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금액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1,000만 원 초과할 때만. 그래서 우리가 분할납부라고 하는 건 250만 원 초과, 양도소득세만 1,000만 원 초과. 그 다음 분할납부는 몇 번에 나눠낸다고 그랬죠? 2번. 그럼 한 번 내고 2년 있다 내지. 노.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재산세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을 해야 돼. 한 번 내고 늦어도 2달까지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 6개월 이내, 시간을 많이 줘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2개월 이내. 자, 그래서 분할납부 조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계산 문제 거의 없어요. 이렇게 숫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끝. 바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조세다 그러면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요건을 충족한 과세 요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급부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뭘로 납부해야 된다?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납 제도가 있다. 그 다음에 일시불로 내야 되는데 금액이 큰 경우에는 2번에 나눠내도 된다. 분할납부 조건이 요게 있다는 것. 이게 조세의 성격이 됩니다. 조세. 자, 이러한 것이 14쪽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씩 밑줄 치면서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같이 보시면 좋을 텐데. 예? 그렇죠 뭐. 예.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14쪽에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즐거운가 봐. 막 웃어요. 저분 속은 속이 아닌데. 자, 14쪽에 나와 있는 것 조세의 중에서 1번 조세정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놈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조세란 일반적으로 밑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밑줄 과세요건, 충족한 모든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밑줄 금전급부를 말한다. 금방 PPT로 설명한 내용이 한 번 더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또 나와요. 네모 2번 조세의 특징의 1번 밑줄 과세주체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과세주체는 둘 뿐이 없습니다. 어디와 어디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국가면 국세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는 뭐라고 그러죠? 지방세라 하더라. 그 다음에 15쪽 오른쪽에 2번 밑줄 과세근거. 과세근거는 첫째 밑줄 조세 법률주의다. 조세 법률주의라는 것은 과세 요건은 무엇에 의한다 그랬죠?
법률에 의한다. 법률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 이걸 조세 법률주의라 한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밑줄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위에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네 개를. 자, 물건을 뭐라 그런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사람을 뭐라 그러죠? 납세 의무자. 금액을 뭐라 그러죠? 과세 표준. 마지막 세율. 따라서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은 네 가지가 있다만 아시면 돼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요 용어랑 친해져야 된다. 시험 때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 건 관계가 없습니다. 4번의 밑줄 무보상성이다. 즉 보상이 없어요. 반대급부가 없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걸 조세라 한다. 보상이 있다 없다? 없다. 강제로 일방적으로 징수한다. 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 보면은 16쪽에 2절 조세 분류와 체계가 나왔는데 한개 또 나오고 한개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조세라는 것은 과세 주체에 따라서 지방세와 국세로 나눌 수가 있더라. 지방세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세 개는 꼭 알아두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세 가지는 꼭 알아두란 얘기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아까 했고 또 하고. 그 다음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얘들은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이런 가르쳐 드릴게.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더라. 끝.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만 꼭 알아두시고 이거 이외의 나머지 것 중에서는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다. 너무 쉽잖아. 지역자가 나오거나 지방자가 나오면 다 지방세란 얘기. 이게 어떤 뜻인지는 오늘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국세에 속하냐 지방세에 속하냐 이거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국세는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 콕 찍어서 양도소득세로 공부해도 됩니다. 해서 지방세 3개, 국세 2개. 국세는 이거 말고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요것들은 이따가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도 공부하고 싶다? 그럼 얘를 친해져야 돼.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외우기 힘들어. 그럼 따져봐요. 농촌이나 어촌은 어디에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국가가. 그러니까 뭐가 돼? 국세가 되는 거죠. 해서 공부하실 때 농어촌이라는 건 어디에서 관리가 들어간다? 국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뭐라 그런다? 국세라 얘기한다. 해서 농어촌 특별세는 앞으로 자주 출제가 배우게 되는 조세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특별세는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국세에 해당하더라. 끝.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죠. 되시겠나요? 자, 그럼 이게 16쪽에 나왔습니다. 조세 분류에 1번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양괄호 1번 밑줄 국세. 국세는 동그라미 1번 밑줄 국가. 국가를 말한다. 2번의 밑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뒤에 농어촌 특별세까지만 밑줄 치세요. 3개.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지방세는 동그라미 1번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2번 어떤 게 있느냐?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머지는 뭐만 동그라미 칠까요? 지역자나 지방자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지방자나 지역자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된다는 얘기죠. 끝. 벌써 국세와 지방세는 몇 번 반복이 되잖아. 시험 볼 때까지 지겹게 나옵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 16쪽에 2번 보통세와 목적세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세와 목적세가 나와 있다. 그럼 보통세와 목적세다 그랬으면은 여기다 해드릴게요. 요건 이따가 볼 건데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가 됐어요. 자,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목적이 있어. 이거는 여기에만 써야 돼. 여기다만 써야 돼. 그러면 목적세라고 얘기하고요. 목적이 없어. 보는 사람이 임자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통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걷어가지고 여기다만 써야 돼. 그럼 목적세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러면 다 보통세가 되죠. 이걸 시험 볼 때는 뭐가 나오냐?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시험엔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일반 경비라는 건 뭐냐? 그냥 보는 사람이 임자야. 아무데나 쓰면 돼. 그런데 목적세는 반드시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특정 경비가 뭐냐? 특별히 지정된 거에만 써야 돼. 그러니까 용도가 지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충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충당은 친해지세요. 충당은 뭐냐? 여러분 명절 때 됩니다. 명절 때 되면 집에서 고수업을 하죠. 고수업을 하는데 내가 졌어. 돈 줘야 돼. 돈이 없어. 그럼 외상 이따 줄게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이겼어. 이겼으면 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외상값 있는 데가 있잖아. 그럼 그분한테 뭐라고 표현하죠? 충당이래요? 여보세요. 아니 집에서 가정집에서 모였을 때 내가 아까 못 준 게 있어. 지금 내가 받을 게 있어. 그럼 그거랑 어떻게 돼? 그렇지. 바로 충당이란 말은 세법에서 퉁친다, 메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그럼 뭐냐? 일반 경비에 메꿀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거에 메꿀 목적으로 충당은 퉁친다, 메꾼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 보통세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는 대부분의 조세는 다 보통세야. 그래서 얘가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목적세가 시험에 나오는데 세법에서 목적세는 5가지뿐이 없어요. 이건 시험 볼 때까지 고정이야. 추가되는 것도 없어요. 목적세는 5개뿐이 없는데 5개 중에서 국세에 속하는 것, 지방세에 속하는 것 5개를 나눠요. 그럼 나누면은 국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에서 국세에 해당하는 건 3개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이름 자체에 용도가 나타나 있어. 이거 여러분이 판단만 하면 되는 거야. 자, 농어촌 특별세가 목적세야. 목적세라는 건 어디에 써야 된다. 경비가 지정이 돼 있죠. 농어촌 특별세 걷어서 어디다만 써야 돼? 그 농어촌에만 쓰는 거야. 이게 목적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찾으면 돼. 힌트가 나온다고. 그 다음 뭐가 있냐? 교육세도 목적세야. 걷어서 어디다 쓸까? 교육시설에만 써야 돼. 학교시설에만 써야 돼.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목적세야. 얘도 이름 자체 나타나잖아.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쓸까? 교통시설, 에너지시설, 환경시설에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용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이거 말고는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지방세는 뭐냐? 지방교육세. 그냥 교육세다 그러면 학교시설, 지방교육세다 그러면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 지방학교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름에 나타나. 그 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있는데 지역 자원 시설세는 걷어가지고 지역 시설에만 써야 돼. 지역 시설에만 써야 된다고 하는 거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위주로 배우는데 소방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건 뭐냐? 소방시설에만 써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못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도로를 넓혔어. 그럼 바로 소방차가 들락날락 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재산 가진 사람 있죠.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전에 소방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좁은 도로야. 근데 이번에 소방도로가 넓혀졌어. 그럼 거기에 상가 건물 가진 사람은 이득을 봐요, 안 봐요?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야. 야, 소방도로 만드는데 돈 들어갔으니까 니들도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보니까 세금을 조금 더 내. 그런 사람들이 내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 이걸 걷어가지고 어디다만 써야 돼? 그 소방시설에만 써야 돼. 또는 폐수처리시설 하는데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재산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추가로 내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요거 하나 따져볼까요? 이 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 말고 추가로 내는 세금이야. 금방 설명했죠. 자,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소방서가 있죠. 소방서. 이해가요? 그럼 소방서 하려면 예산 필요하죠. 그럼 이 예산은 누구한테 걷느냐?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야, 여기에 소방서가 생기면 니네 상가 건물 같은 경우 시장 사람들 소방서가 들어오면은 화재 위험이 그만큼 더 어떻게 돼? 대처하기 쉬우니까 니들도 이득 보잖냐? 그러니까 니들도 세금 좀 더 내. 이게 바로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또 하나 산이 있어. 여기서 내가 목장을 한다, 뭐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재가 일어나. 여러분한테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유치원에서 물어보는 거. 시내에서 화재가 났어. 그럼 뭐가 와서 꺼져요? 소방서가 와서 꺼져요? 여보세요, 소방서는 못 움직여. 소방차가 와서 꺼주잖아요. 겁먹지 마라, 유치원님. 그 다음에 산에서 화재가 났어. 그럼 뭐가 와서 꺼져요? 헬기. 요걸 갖다가 소방 헬기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헬기가 있으면 좋겠다. 예산 들어가죠. 그러면 니들 사는 사람들 중에 재산 있는 사람은 소방 헬기가 있으면서 이득을 볼 수 있지 않냐?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 된다? 지킬 수가 있으니까 니들도 좀 내. 우리 저 헬기 하나 몇 대 살게. 이게 바로 지역자원 시설세예요. 이해가 잘 안 가요? 한 번 더 하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에 배가 있는데 배에서 화재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끌까요? 자, 지금 우리 유치원 맞아요? 이거 뭐,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플 때는 어디 병원 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땅에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와서 꺼줘. 돈 들어가니까 걷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 그 다음에 헬기를 사는데 돈 들어가. 그래서 걷는 게 지역자원 시설세야. 그럼 땅에서는 소방차, 산에서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헬기. 그 다음 바다에서 배가 있는데 화재가 일어났어.
그럼 이걸 화재를 어떻게 꺼야 될까? 에? 그렇죠. 어떤 분은 헬기가 와서 끈대요. 여보세요. 여기 화재가 났어. 헬기가 와서 물을 갖다 쏟았어. 그럼 얘는 화재 때문에 깔았는 게 아니라 물폭탄 때문에 잠수함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게 뭐예요? 소방선이라고 있어요. 배가 와서 호스로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는 거죠. 그래서 저쪽 부산 막 이런 데 같은 데 보면은 축제 때 되면은 소방선들이 물줄기를 갖다가 막 끄면서 행진하는데, 그럼 소방선이 있으면 이 배를 가진 선주들은 자기 재산 지킬 수가 있겠죠. 빨리 와서 끌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소방선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예산은 니들이 좀 부담해라. 왜? 배가 있으면 니네들 배 가진 사람들 위험을 좀 막을 수 있지 않냐. 니들 좀 부담해라. 이게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폐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의 예산에 쓰기 위해서 걷는 게 지역자원시설세. 이건 걷어가지고 시설에만 써야 돼. 소방시설에 또는 뭐예요? 오폐수 정화시설에만 써야 된다. 그래서 용도가 지정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세는 5개뿐이 없는데 이름 자체의 용도가 나와. 그러면 이것도 국세 지방세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지방세야. 2개뿐이 없어. 그 말이 안 들어갔으면 뭐가 되는 거야? 국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적세는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5개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로 끝내는 거예요. 이름 자체에 용도가 나온다는 건 이해 가시겠나? 이해 안 가면 어떻게 될까?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큰일 났죠. 그럼 외울 게 많아지니까. 자, 정리. 걷어가지고 어디에 쓴다? 농어촌 시설, 얘는 교육시설, 얘는 교통시설, 얘는 뭐야? 지방교육시설, 얘는 시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세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목적세 5개만 꼭 알아두시면 돼요. 자, 16쪽 보면은 2번 보통세와 목적세 나와 있죠. 양괄호 1번 보통세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일반부터 밑줄 치면 돼요. 일반 경비에 충당되는 조세를 말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너무 많으니까 조세 이름을 나열하지 않고 목적세를 제외한 이렇게 나왔죠. 그럼 밑줄 치지도 않아도 돼요. 그럼 양괄호 2번 목적세는 동그라미 1번 끝에 특정부터 밑줄,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된다. 여기엔 5개뿐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국세면 국세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3개인데 이 중에 농어촌 특별세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것. 농어촌 특별세.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면서 목적세까지 알아두시면 되죠. 목적세. 그 다음에 지방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2개가 있다. 요건 지역자나 지방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가 되더라. 끝. 그 다음에 3번 간접세와 직접세가 나와 있습니다. 간접세와 직접세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한 것은 한 가지 볼게요. 간단히 보세요. 얘는 요겁니다. 직접세다, 간접세다. 요것은 요거예요. 이름에 나타났죠. 직접세. 직접세는 뭐가 되느냐?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하고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는 거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낸다는 건 내가 벌어서 내가 낸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는 대부분의 조세가 직접세예요.
따라서 우리는 직접세 공부할 필요 없어. 그럼 간접세를 보는데 간접세는 뭐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그럼 이거 뭐냐? 간접세라는 건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딴 사람한테 세금을 떠넘기는 거야. 요걸 뭐라 그러냐? 요건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서 전가가 뭐가 되죠? 떠넘기는 거야. 그럼 세금을 남한테 떠넘긴다. 그럼 간접세야. 남한테 떠넘기지 않아. 내가 부담하는 거야. 그럼 직접세. 그럼 직접세는 뭐냐? 내가 월급 받았어. 월급 받으면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세금을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는 거야. 남한테 떠넘기지 않아. 내가 벌었으니까. 그럼 간접세는 뭐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르다는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야. 최종 소비자. 그러면 최종 소비자고 이걸 납세 의무자가 걷어가지고 사업자가 걷어가지고 사업자 이름으로 대신 신고만 해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오늘 한 번 듣고 잊어먹어도 됩니다. 출제 범위에서 제외가 됐어. 그래서 얘가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출제 범위에서 없어졌어. 출제 범위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가 출제가 거의 안 됐죠. 따라서 올해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 하느냐? 책에 있으니까 한번 맛보게 해드리려고. 얘는 3, 4월 달부터는 강의 안 할 거예요. 한 번만 들으시라고.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옷가게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입으신 이 옷이 다 우리 가게에서 우리가 산 옷들이야. 이 사장님 옷이 저게 1억이에요. 보기에 좀 그래도 미안해요. 1억이야. 그럼 1억 옷값 속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야. 몇 프로가 포함되죠? 10%야. 부가가치세는. 그러면 1억 속에 부가가치세가 10%가 들어갔으면 이걸 가게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떠넘긴 거예요. 이걸 전가했다고 그러죠. 그럼 그 부가가치세 10%는 누가 부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담한 거고, 옷가게 주인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한꺼번에 대신 신고 납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걸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걸 간접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담세자,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만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식당이야. 식당에서 회식을 할 때 소주를 마십니다. 그럼 소주에는 주세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거는 식당 주인이 부담해야 될 걸 소비자에게 전가 떠넘겼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세, 세금을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소주값이 얼마죠? 식당에서? 여긴 싸구나. 4,000원. 역시 강남은 강남이더라고요. 네, 거기는 5,000원 받고 6,000원 받고 그래. 어디 가면 8,000원도 받아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도 분위기 때문에 먹는 거지 뭐. 그래서 월요일마다 거기 제가 강의를 실무세법 강의를 나갈 때는 항상 끝나고 나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들어오는데 그 가격이래 뭐 똑같죠 여기나 4,000원이다. 그럼 4,000원을 누가 부담해? 그 안에는 주세가 포함됐어. 이걸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여러분이 부담하니까 떳떳하게 필요한 반찬이 있으면 달라고 큰 소리 쳐도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세금 부담하니까 이걸 사업자가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간접세예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50분마다 쉴 때 되면은 옥상이라든가 밑으로 내려가시죠. 왜 나갈까? 담배 피시러. 그럼 담배 소비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세금은 여러분이 부담하는 거야. 그럼 담배 가게 사장님은 걷어가지고 대신 신고 납부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직접세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낸다. 대부분의 조세가 직접세야. 남한테 떠넘기지 않아. 그런데 간접세라는 것은 세금 부담을 누구한테 떠넘긴다?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이거야. 이걸 간접세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세 정책 중에 하나가 간접세를 직접세로 대부분 변형을 하려고 그래요. 왜? 간접세가 앞으로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여러분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세, 간접세 비율을 자꾸만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계속 조정 중에 있고요.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16쪽에 맨 밑에 3번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17쪽에 보면은 1번 밑줄 직접세. 직접세는 가운데 줄에 납세부터 밑줄 치세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 내가 벌어서 내가 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에 밑줄 간접세. 간접세다 그랬으면은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밑줄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걸 얘기한다. 대표적인 건 밑줄 부가가치세, 밑줄 인지세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독립세와 부가세 나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첫 시간에 이렇게 용어만 하시면 돼. 용어 중에서 앞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필요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은 점차 좀 배제를 할 거예요. 나올 용어들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첫 시간에 배운 거는 직접세, 간접세 빼고는 꼭 알아두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독립세와 부가세. 요거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다들 힘들어 보이시죠? 명절 끝나고 나서 그런가?